몰라서 못 먹으면 바보 되는 거고 잘못 짚어서 급발진하는 순간 바로 퇴사 엔딩인 게 바로 사내 연애예요. 회사라는 곳이 참 묘하죠. 일만 하기에도 벅찬데 옆자리 여직원이 나를 보고 웃거나 평소와 다른 친절을 베풀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거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성격이 좋은 건가? 싶으실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자는 관심 없는 남자에게 절대로 헛된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은 사석과 달라요. 사회생활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신호가 아주 정교하고 은밀하죠. 이걸 제대로 읽지 못하고 혼자 김칫국 마시다가는 동네방네 소문나고 얼굴 들고 못 다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실한 기회인데도 눈치 없이 가만히 있으면 다 잡은 고기 놓치는 꼴이 되고요. 오늘 미쓰리가 준비한 6단계 분석법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출근해서 그 여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소름 돋게 다 읽히실 겁니다. 남들 다 아는 짜릿한 사내 연애, 나만 구경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자, 미쓰리의 실전 노하우 바로 공개합니다. 여기는 미쓰리의 공덕연구소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다 알려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이 조그만 노력이 공덕의 지름길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나타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신호, 바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연애 프로그램만 봐도 답이 나와요. 특정 남성에게 호감이 있는 여성은 어떻게든 그 사람과 한마디라도 더 섞으려고 안달이 난 모습을 보이죠. 그녀가 당신 앞에서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나요? 혹은 당신이 툭 던진 사소한 농담에도 리액션을 크게 하며 대화를 이어가려 하나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질문의 방향입니다. 관심 없는 남자에게는 묻는 말에만 답하고 대화를 뚝 끊어버려요. 하지만 호감이 있다면 당신의 대답을 듣고 다시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든 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느껴진다면 그건 100% 신호라고 보셔도 돼요. 심지어 여자는 관심 있는 남자에게 평가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활발해 보이시네요 라고 했을 때 감사해요 하고 끝내면 꽝이에요. 진짜 호감이 있다면 그럼 활발한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되묻습니다. 자신의 매력이 당신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직장 내 메신저나 카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겐 파일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세요가 끝이죠. 하지만 호감이 있다면 업무 얘기 뒤에 슬쩍 사담을 붙입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시는데 일 많으신가 봐요. 얼른 주말 왔으면 좋겠네요. 같은 말들 말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바쁜 회사 생활 중에 당신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쥐어짜낸 소중한 대화 소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 할 말이 없으면 말걸거리를 억지로 찾아내기까지 해요. 이거 할 줄 아세요라든가 저번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같은 뻔한 질문들 말이죠. 대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 핑퐁이 된다? 이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아주 강력한 호감의 증거입니다. 내일 출근해서 그 여자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몇 개인지, 대화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딱 세어보세요. 답은 이미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생기면 그 남자는 그날부터 그 여자의 특별 관찰 대상이 됩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여자가 내 스케줄이나 사소한 일상을 다 알고 있다면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대리님, 이번 금요일에 연차 쓰신다면서요? 혹은 어제 과음하셨나 봐요. 얼굴이 안 좋네 같은 말을 툭 던진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회사라는 곳은 원래 말이 참 많은 곳이지만 관심 있는 남자에 관한 정보라면 그녀의 안테나는 24시간 풀가동 중이거든요. 다른 동료들끼리 나누는 수다 속에서도 당신의 이름만 나오면 귀가 쫑긋해지고 그 정보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해 두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아주 세밀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능력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 말이죠. 오늘 가르마 방향이 살짝 바뀌었는지, 새로 산 옷이 평소 스타일과 어떻게 다른지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칭찬을 건넵니다. 심지어 당신 본인도 잊고 있었던 손등에 작은 종이에 베인 상처를 보고 어디서 다쳤어요? 라며 걱정해주기도 하죠.
이건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적극적인 여자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말을 걸 명분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어제 술 많이 드셨다길래 숙취 해소제 하나 샀어요. 같은 식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을 계속 얼쩡거리면서 당신의 사소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캐내려 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소심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내가 흘리듯 했던 말이나 아주 작은 변화를 누군가 잡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그녀의 머릿속에 당신의 데이터가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이미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세요. 이게 단순한 비즈니스인지 아니면 당신을 남자로 보는 플러팅인지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보통 관심 없는 사이라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커피 한 잔 바로 쏠게요 하고 그 자리에서 빚을 깔끔하게 털어버리려고 해요. 관계를 정산하고 끝내려는 거죠. 하지만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여자는 절대 이 기회를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마움을 빌미로 다음이라는 연결고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오늘 너무 고마워요. 근데 지금은 좀 바쁘니까 다음에 진짜 맛있는 거 사주세요. 같은 식으로 숙제를 남기는 겁니다. 이건 당신과 사적으로 따로 만날 명분을 대놓고 만드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에요. 불편한 사람과는 밥 한 끼 먹는 것도 곤욕인데 굳이 다음이라는 약속을 잡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본인이 먼저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거나 첫 데이트 이후에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쓰고 가끔 선물까지 챙겨준다면 그건 당신에게 100% 호감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자들도 사회적 인식을 잘 알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는 개념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본인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든요. 또 하나,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연애할 여유가 없어요 라고 투덜대는 경우를 잘 보셔야 해요. 이게 밖에서 만난 사이라면 99% 철벽이 맞겠지만 같은 회사 사람 앞에서는 그럼 사내 연애라는 솔루션이 있잖아 라는 말을 유도하는 투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 슬쩍 회사 사람 만나면 되겠네 라고 가볍게 던져보세요. 에이, 회사 사람이랑 만났다가 헤어지면 어떡해요? 같은 반응이 돌아온다면 그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은근슬쩍 주말에 뭐 하세요? 라고 묻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의 주말 스케줄에 빈틈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들어갈 자리를 엿보는 거거든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그녀가 당신과의 관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내려 하는지 아니면 자꾸 다음이라는 여지를 남기며 당신의 시간을 확보하려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녀가 자꾸 당신에게 기분 좋은 빚을 지우거나 반대로 그 빚을 갚으라며 만날 구실을 만든다면 축하합니다. 이미 그녀의 계획에 당신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아주 흥미로운 심리를 다뤄볼게요. 바로 상황에 따른 태도 변화입니다. 보통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단둘이 있을 때 더 살갑게 굴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직장은 다릅니다. 오히려 사내 연애는 소문이 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마음이 깊을수록 남들의 눈을 더 예민하게 신경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여럿이 모인 회식이나 점심시간에는 질문도 많이 하고 리액션도 폭발하는데 이상하게 탕비실에서 단둘이 마주치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거나 어색해한다? 이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너무 의식해서 버퍼링이 걸린 상황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반대로 관심 없는 남자와는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도 아무렇지 않게 업무 얘기를 잘하는 게 여자예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행동은 주변 얼쩡거리기입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면 일단 눈에 띄어야 하거든요. 직접 다가가서 말을 걸기는 쑥스러우니까 괜히 당신 근처 자리에 앉은 다른 직원 옆에 가서 수다를 떨거나 물건을 빌리는 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때 그녀가 나누는 대화의 주제를 유심히 들어보세요. 어디 커피숍 좋다더라, 주말에 너무 심심해서 혼자 영화 봤다 같은 사생활 TMI가 당신 귀에 들리게끔 나온다면 그건 100% 노림수입니다. 본인이 솔로라는 사실과 연애하고 싶다는 의지를 당신에게 은근슬쩍 흘리고 있는 거니까요.
심지어 회의할 때나 술자리에서 자꾸 당신의 옆자리나 앞자리를 고수한다면 그건 무의식적으로 당신과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본능이 표출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가벼운 스킨십에 대한 반응이에요. 함께 웃다가 살짝 어깨가 닿거나 손이 스칠 때 그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피하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 보세요. 입으로는 거짓말을 해도 몸의 반응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남들의 눈이 없는 곳에서 유독 수줍어하거나 당신 주변을 맴돌며 사소한 자기 이야기를 흘리는 그녀. 이런 이상 증세들이 포착된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둔 상태입니다. 자, 이제 관계의 확신을 찍을 차례입니다. 바로 연락이죠. 많은 분이 여기서 제일 많이 착각하고 삽질을 해요. 가장 먼저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할 건 근무 시간 중에 나누는 카톡이나 사내 메신저의 하트 이모티콘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사회생활이고 비즈니스 매너일 확률이 높거든요. 내 대리님에서 이런 건 거래처 직원한테도 보낼 수 있는 말입니다. 진짜 신호는 업무로 시작했는데 사담으로 끝나는 그 흐름에 있어요. 관심 있는 여자는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시는데 일 많으신가 봐요. 얼른 주말 왔으면 좋겠네요. 같은 사소한 사담을 슬쩍 얹어서 당신과 조금이라도 더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죠. 특히 업무적인 질문을 핑계로 개인 카톡을 보냈을 때를 잘 보세요. 저번에 회식했던 식당 어디예요? 저도 가보려는데 알려주세요라고 묻고 답을 얻은 뒤에도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분위기 진짜 좋죠. 누구랑 가시게요? 같은 질문이 당신에게 돌아온다면 이건 90% 이상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주말과 퇴근 이후입니다. 여자는 관심 없는 남자와 업무 시간 외에 사적인 에너지를 절대 낭비하지 않아요. 퇴근 후에도 연락이 지속되고 특히 주말에 뭐 하세요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이건 당신의 빈틈을 노리는 겁니다. 물론 주말에 뭐 해요? 라고 묻고 나서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긴다면 그건 그냥 물어본 거겠지만 당신의 일상을 궁금해하며 대화의 핑퐁이 계속된다면 그건 이미 당신을 남자로 보고 있다는 확실한 도장입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시시콜콜한 일상 공유, 그리고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질문들. 그녀가 당신의 퇴근 후 시간을 자꾸만 건드린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이미 그녀는 당신과 사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끝났다는 소리니까요. 사내 연애는 리스크가 정말 커요. 잘못 짚어서 급발진하는 순간 다음 날부터 회사 게시판의 주인공이 되거나 퇴사 엔딩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먼저 근무 시간에 나누는 카톡이나 하트 이모티콘에 제발 속지 마세요. 하트 날리는 이모티콘? 이건 비즈니스 파트너나 거래처에도 보낼 수 있는 사회생활용 동료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상사라면 듣기 좋게 맞춰주는 걸 수도 있으니 톡의 빈도보다 퇴근 후의 흐름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간식 하나 받았다고 김칫국 마시는 것도 금물이에요. 편의점에서 2+1 행사하는 걸 샀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남는 걸 준 걸 수도 있고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돌리는 전단지 같은 호의일 수도 있거든요. 나한테 준 초콜릿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이거 그린라이트다 라고 의미 부여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또 하나, 퇴근 후에 팀원들과 다 같이 술 마시고 재미있게 놀았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럿이 모이는 자리는 결국 일의 연장선입니다. 상대는 그냥 분위기에 맞춰준 건데 나만 즐거웠던 걸 수도 있어요. 만약 그녀가 잘 웃고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은데 막상 은근슬쩍 가까이 다가가면 거리를 두거나 가벼운 스킨십조차 피한다? 그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억지로 호감을 연기하는 거짓 호감일 가능성이 높으니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여자의 호감도가 10이면 당신도 딱 10만큼만 가세요. 확실한 신호가 3가지 이상 확인될 때까지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속도를 맞추는 여유가 필수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급발진은 공떡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 정리할게요. 오늘 여자가 직장에서 보내는 6단계 호감 신호를 싹 훑어봤는데 이제 좀 머릿속이 맑아지시나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자는 관심 없는 사람에게 자기 에너지를 단 1%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고 나도 모르는 내 사소한 변화를 알아채고 다음이라는 명분을 자꾸 만든다면 이건 당신이라는 사람을
자기 영역 안으로 들이고 싶다는 강력한 구조 신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직장은 전쟁터고 사내 연애는 양날의 검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3가지 이상 겹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샴페인 터뜨리지 마세요. 몰라서 못 먹으면 바보지만 착각해서 급발진하는 건 사회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준비된 매너와 위생, 그리고 오늘 배운 예리한 눈썰미가 있다면 당신의 오피스 라이프는 180도 달라질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실전 꿀팁 놓치면 평생 직장에서 서류만 만지다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그 동료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쓰리의 공덕연구소였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에 끝!